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며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43살 주부입니다. 사람들은 호의를 지나치게 베풀 경우 불만 호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제 삶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정말 사람이 탈을 쓰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의심스러운 전 남편과 저는 얼마 전까지도 한 이불을 덮고 살았습니다. 인간이 가장 무서운 존재라는 말이 맞았습니다. 더구나 중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게다가 제 친구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면 믿으시겠어요? 정말 동화 속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제 현실에서 그런 불쾌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쓰레기 같은 남편과 통쾌한 이혼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겪은 배신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딸 중 첫째로 태어났어요. 제 집은 처음부터 유복한 가정은 아니었지만 다행히도 친정 아버지께서 부동산 중개업으로 성공을 이뤄내셨고 중학교 시절부터 집이 조금씩 더 잘 살아지기 시작했어요. 작았던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깨달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사구요가 좋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저도 악착같이 공부했고 결국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친정 아버지께서 부동산 쪽으로 흥미를 가지시며 발을 깃들이셨었죠. 그래서 저도 자연스레 그 분야로 진로를 결정하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아버지가 중개업을 하시는 곳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영아, 오늘 3시에 중요한 손님이 오셔서 안간히 조심히 대접해야 해. 거기서 한번 중요한 분들이시라면 더욱 신경을 써서 사귀어야 해. 아, 그분에 대해 매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계약하셨다는데, 호호, 그날에는 아버지께서 너무 흥분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손님을 신경 쓰시는 건 보통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3시가 되었고, 드디어 그 비밀의 손님을 보게 되었어요. 꼬자녀 왔나? 아,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이야, 자네는 항상 정갈하게 넥타이까지 매고 정장을 입고 다니네. 멋쟁이야, 멋쟁이야. 어쩜 내 정신 좀 봐라. 우리 다리아가 같이 일하고 있어? 인사해. 아,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박쥐구라고 합니다. 아버님께 들었는데 확실히 미인이시네요. 아, 아빠가 투구셔 소개해줘야지. 아, 너희들 이렇게 보니까 부도 다다. 그래, 정식으로 소개할게. 밝히자면 내가 부동산 중개업 사업을 하는 엄에서 만난 청년이야. 목수를 지금 일하고 있고 맞지? 가도 성실하고 싹싹하고 예의 바르게 하는데 딱 우리 첫째 딸 지형이랑 어울리겠다 싶어서 요 근처 일하러 왔다고 해서 오라고 했다. 부담 가지지 말아라. 까불지 말라. 이렇게 갑작스러워 지영 씨가 당황하셨죠. 김 사장님께서 뵙자고 한 것도 있었지만 제가 지영 씨 보고 싶어서 자리 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친하게 지내주세요. 아빠가 소개해준 그 박주호라는 목수가 그 사람이 현재의 전 남편입니다. 당시 그는 남자다운 반듯한 인상을 갖고 있었어요. 이었어요. 그리고 참 적극적이고 쾌활하게 쓰입니다. 저는 원래 이상형인 밝고 재밌는 사람이라 아빠는 속이 좋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통해 번을 주고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다가와서 주말마다 약속을 잡았어요. 결국 저희는 한 달이 넘게 데이트를 한 끝에 드디어 정식적인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애 1년 끝에 결혼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죠. 그리고 결혼 후 6개월은 아무 문제 없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몇 년이 지나고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남편의 목공소에서 큰 문제가 생겼으니까요. 오빠, 괜찮아?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그럴 수도 있지.
진짜 형제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배신을 당하다니. 우리 가게의 단골 손님들이 모두 전화하고 난리도 아니야. 기운을 내, 자금을 다시 마련해보자. 내가 아버지에게도 말해볼게. 나는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 거의 끝나갈 것 같은데 우리가 함께 극복해보자. 당시에 전 남편은 공사를 작게 운영했는데 그때 춘환과 동업을 하였습니다. 또 나랑도 인사를 나눴던 분이죠. 인상이 참선하고 좋았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남편을 배신한. 특히 그분은 남편과 고향 선후배 사이이고 목공소 가게를 차리는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함께 목소리 이었던 그분이 갑자기 돈을 들고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거래처 사람들에게 남편에 대한 이상한 거짓 소문을 퍼뜨려 회사 이미지를 한순간에 망쳐놓고 도망을 다 버렸어요. 경찰 수사를 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후 남편은 폐인처럼 살았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결국 3개월 넘게 남편은 자리를 잡지 못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그대로 지켜볼 수 없었어요. 여보. 아빠가 예전에 내 이름으로 작은 가게를 올려놓은 게 있었거든. 그 거리에 신라타운 알지? 거기에 상업시설만이 들어오잖아. 거기에 남편이 들어가는 것 때 이참에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해보자. 요즘은 많잖아? 이대로 오빠의 재능을 멈출 순 없어. 내가 한평생 몫으로 살았는데 인테리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게. 당연하지. 외모 때 내가 도와줄 테니까. 결국 남편은 3개월 만에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지만 또 알아보고 공부하다 보니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었어요. 주거 공간 인테리어 목공사라는 이름을 내걸고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나는 그 당시 부동산 중개사로 이름을 알리고 있었고 돈도 꽤 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을 도와주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해당 날짜 어떠신가요? 우린 앞으로 목표했던 것을 알죠? 걱정 마세요. 확실하고 꼼꼼하게 도와드릴게요. 그럼 내일 주말에 가면 될까요? 네, 들어가세요. 전화 끊겠습니다. 요목 결국 그 김 사장님 인테리어 확정 지었어요. 당연하죠. 제가 이지만 나이가 지역 마당발 같아요. 다행히 다 익었어요. 가장 비싸고 중요한 건 이겠죠? 나만 믿어줘. 내가 오더 많이 받아올 거야. 3. 오빠는 멋지게 검을 꾸며줄 일만 남았다고. 우리 다시 힘내보자. 아 정말? 구모 지영아. 렐라, 지영이 덕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 진짜 내가 결혼하면 잘했다고 하니까, 즉, 이럴 때만 남편과 나는 다시 활력을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워낙 깔이 넓고 또 건너 아는 사람이 많아서 남편의 인테리어 회사에 대신 주문을 넣어줬습니다. 게다가 저를 믿고 남편에게 일을 맡기는 분들도 계셨고요. 남편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요보호, 이번 달에는 얼마나 벌어오는 줄? 알아요. 얼마나 안 그래도 이번에 공상기 많아서 좀 괜찮게 갔더라고요. 목공 3에서 일하던 곳에 무려 5배나 벌었어요. 이곳법 남편은 신이 나서 저에게 매출액을 계산해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그 전보다 5배 이상 벌었어요. 남편은 중 개사로 일하는 저만큼 수입을 따라 잡았어요. 그야말로 승승장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딱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이상하게 약속이 많아지고 말로는 거래처 사람을 만나 술을 마신다고 하면서 집에는 밤늦게 술 냄새 하나도 없이 아무렇지 않게 들어왔거든요. 나왔어요. 사장님과 함께 술을 마신 건가요? 맞아요. 오랫동안 기다린 건데 이제 차를 주세요. 아니, 쿤이 뜨거운 물을 데운 건가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요. 술집에 갔다 왔나요? 밥은요? 제발 밥 좀 살펴주세요. 배고보다. 나는 이 시간까지 밥을 먹지 않았어요. 술만 마시면 배가 고파요. 남편은 얼마나 송심이 가득할까요?
매일 집에 오면 밥도 챙겨 먹지 못하고 집에 접어들었어요. 어느 날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남편을 쫓았어요. 가장 안 좋은 질경이었지만 어쩔 수 없지요. 그리고 깔끔한 성격으로 집에서 항상 자투리 치워주던 남편이요. 무엇이 그렇게 피곤한지 점점 게으르고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게 스킨십을 하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나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대화가 확실히 줄어들었거든요. 결국 나는 나의 눈으로 모든 것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거래처 사람과 약속이 있다고 했고, 당연히 퇴차 노선을 타고 나가 있었어요. 내가 일하던 중개소와 남편의 차로는 10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남편의 퇴근 시간에 맞춰 미리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나는 당시 7살 되는 딸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조수석에 앉게 하고 남편 뒤를 따라갔어요. 정말이지. 첩보 영화가 따로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엄마, 어디 가냐? 고 물었지만 차마 이야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남편의 퇴근길을 따라 차를 밟았습니다. 265 남편은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일일식집 앞에 주차되어 있고 양옆에 차 한 대씩 섰어요. 그런데 남편 옆에 있는 차에서 누가 내렸는지 아세요? 저는 정말 기가 막히고 어찌할 바를 몰라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옆에서 내려온 사람의 정체는 다름 아닌 저의 가장 친한 친구, 지혜였어요. 저의 중학교 동창이자 알고 있는지 오래된 유일한 동네 친구였죠. 제가 무슨 이유로 그곳에 갔을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만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몰래 차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차에서 내려서 만나자마자 서로 포옹을 하는 걸 보았거든요. 이것이 말이 되나요? 남편이 갑자기 제 친구를 만나서 식당 앞에서 포옹을 하고 팔짱을 낄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너무 아찔하고 소름이 돋았는데요. 더럽고 혐오스러운 현장을 직접 목격한 기분이었어요. 이런 일로 인해 불륜이나 바람 같은 것이 일어났는지 생각했죠.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당장 식당에 들어가서 상황을 확인하려 했지만 참고 남편과 친구지에게 알려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번갈아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디야, 여보세요 라고 했는데 그 거래처 심나 만난다고 있잖아. 아, 또 그애 전화하고 났어. 자, 어디하고 묻지도 못해 언제와 밥 먹고 오는 거야? 조교랑 만나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끊어. 오늘 늦게 들어갈 것 같아 먼저 자. 남편은 매몰차게 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래처 사람, 제 친구인 지혜가 거래처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 지혜는 인테리어와 인자도 간 시온의 사람이에요. 심지어 아직 전세로 혼자 살고 있어서 그 집을 고치고 말고 할 게 없었어요. 게다가 비혼주의라 결혼은 미친 일이겠죠. 지디라고 생각하는 친구여서 전혀 의심할 게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 친구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 지용아, 너 웬일이야? 지용, 잘 지냈어?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너희 집 근처에 잠깐 났다가 이렇게 가기 좀 그래서 마침 너 쉬고 있어서. 에휴, 자, 나 너 이 병원은 수요일에 특이하게 쉰대. 그래서 순간 딱 너가 생각나서 전화했어. 아, 우리 지 말 필요하고. 아, 미안해. 내 목소리가 좀 잠겨서 찌그러져 보여? 이상하게 어제부터 오한이 들고 떨리더라. 감기 기운 있는 것 같아. 너도 괜히 만났다가 옮지 말고. 나중에 보자. 그래. 어이고, 쫀이, 군대, 너희 집 아파트에 놓쳐가. 안 보이네. 너, 맨날 똑같은 곳에 주차하잖아. 아닐까? 엄마가 내 차 쓴다고 잠시 빌려주셨어. 그래서 없을 거야? 1. 다음에 내가 너희 집에 놀러 갈게. 나 목이 아파서 전화 길게 못하겠다. 다시 연락해. 알겠어.
친구 지혜는 거짓말을 버젓이 했다고요. 눈앞에서 남편과 함께 식당에 신랑이 들어가는 걸 많이 봤는데 감기에 아프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저는 일단 집에 돌아왔어요. 제대로 된 현장을 잡아 그 두 사람을 쫓고 싶었답니다. 그날 집에 오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혹시나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우거나 몰래 불륜을 할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았어요. 결론은 당장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일들은 용서할 수 있지만 바람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결혼 전부터 남편에게 말해둘 거라고 말씀드렸죠. 또한 놀랍게도 친구지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저랑 좀 특별히 다루어 주곤 했는데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지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조금 투덜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나름대로 지혜를 이해해주고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 노력했었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세요. 당시에는 저가 안에서 회장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어렵게라도 지혜를 보듬어 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행히 그때부터 급격하게 지혜와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제 남편과 바람이라니 정말 믿을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이 쓰레기들을 어떻게 해서 잡아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삼자 대면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여보세요. 이제 왜 퇴근 안 하느냐? 안 그래도 퇴근 조금 남았으니까. 웬일이야? 아니, 오랜만에 집들이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후에 한 번도 안 했잖아. 마침 남편이 없으니까 놀러와. 어때? 내일 남편 없어? 친구가 오늘 모디와 약속이 있는데 뭐 어머니 주말에 가는 게 더 좋겠다. 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알겠어? 내가 무례하게 대답했어. 미안해. 너 외에 누가 또 있어? 오랜만에 진짜 맛있는 것 해줄게. 남편도 없으니까 편하게 즐겨봐. 알았어. 사실은 거짓말했어요. 남편이 없다고 말해도 분명 친구가 오게 생각했는데 그날은 남편이 집에 있었어요. 서로 만났을 때 어떻게 대해줄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전에 집에 가정용 CCTV를 설치해 두었어요.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그래요. 아무래도 가끔 밖에 나갈 일이 생기면 불안해요. 물론 친정엄마와 남편이 있었지만 눈에 밟히지 않도록 가정용 카메라 하나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어쨌든 마침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이 카메라가 남편과의 불륜을 찍을 용도로 사용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어요. 정말 더러워서 최악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아이를 일부러 아침 일찍 근처 친정엄마에게 맡겨두었어요. 아이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주변에 유행하는 친구가 있는데 상대방과 소송을 벌이거나 이혼 자료를 제출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상 자료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남편에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구청프 투어 들어와 부부만 보고 있어 옷을 허정으로 입고 있는 그룹과 지우고 없애는 거다. 내가 말 안 했나 당신도 옷 좀 제대로 입고 있어. 내 친구 치에서 알아서 거울을 다 가지 말아야 지원은 아침부터 엄마에게 좀 아낌없이 오늘은 편하게 놀고 싶어 뭐 할까. 어느 순간에 우리 집에 친구가 와도 되지 볼까 갑자기 너 나의 친구잖아 알아. 그 간호조무사를 하는 친구야 나는 중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였어. 근데 미리 말 좀 해주지. 나 그럼 나가 있어야 됐던 요즘 득 일을 잘 놀아 목순 소리야? 당신도 같이 있었다고 했는데 내가? 아침부터 요리 좀 했어. 같이 먹어. 왜 그래?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뭘 잘못해 쉽게 갑자기 사람을 부르는 게 무지소. 남편은 벼랑 끝에서 저에게 화를 냈어요. 정말 이상해도 한참 이상했습니다. 혹인 짝 이어오 영할이라고. 불을 진짜 화장 주어줬잖아. 남편은 친구 지혜가 온다는 이야기에 불이 나게 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결국 우리는 그렇게 의도하지 않게 삼자 대면을 하게 되었습니다. 왔어 어사테러와 비야? 집이 너무 깨끗하고 예쁘다. 역시 신중은 다르다. 네 성공했군. 그대는 AI사의 내 남편이야. 여럿 일 때 받지 않아야지.
오늘 남편 나갔다고 하지 않았어? 갑자기 친구 지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집에 들어오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약속이 취소돼서 다행이야. 인사해 아니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둘은 어색하게 인사를 주고 받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눈앞에서 보니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더라고요. 오히려 가시 방석에 앉은 것이 더러운 그들이었습니다. 당신 지혜를 안 꼴 기억날 것으로 생각해. 결혼식 때도 오셨죠. 우리 이삭. 예전에 집들이 했던 적 있어요. 59g 해야 나이라는 상가 조금만 더 걸어가면 신라타워가 있어요. 거기에 이지 인테리어 샵이 얼마 전에 생겼어요. 남편이 거기 써줄 테니까 만날 기회가 있는데 못 봤어요. 신라타워. 거기 알죠? 내가 너인 한 편을 언제 볼 일 있겠어요? 인테리어를 시작하셨구나. 축하드려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것들이 제 앞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 근처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심지어 8장 돌아가며 걷던 그 모습이 제 핸드폰 갤러리에 남아있는데요. 말입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고 더러운 열을 움직였어요. 아참, 내 정신 좀 봐라. 얘기 좀 하고 있어. 내가 체에 넣어 온다고 해서 샤브샤브 준비했거든. 근데 찍어 먹을 소스를 안 산 거야? 칼칠리 소스에 찍어 먹으면 딱 좋아. 음식은 뭐니? 모두의 이 소스랑 양념이 중요해. 용이 때 편의점 어서 다녀올게. 요거 아니야. 내가 설계 여자들끼리 우리만의 이야기 좀 하고 있어. 남편은 이 자리가 너무 불편했는지 안 하던 심부름을 본인 스스로 가겠다고 나서더군요. 저는 이해 질세라 옷을 입고 지갑을 챙겨 일어났습니다. 일부러 집에 둘만 있도록 남겨둔. 거짓말을 하며 형과 문을 닫은 거죠. 나오는데 정말 숨이 턱 막혔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지 싶었지만 남편과의 더러운 불륜을 저주하는 친구의 현장을 잡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어색하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친구 지혜가 가고 오전 친구와 약속이 있다면서 집을 나갔죠. 아마 더러운 제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집에 있는 CCTV 녹화를 들어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손이 덜덜 떨리고 심땀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는 그때 시간에 맞춰 했습니다. 화면을 보았는데 정말로 경악하여 크게 놀랐습니다. 나간 후에 남편이 친구 지혜의 손을 잡고 있던 것을 보았고, 그리고 친구 지혜는 계속해서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둘은 활발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북으로 향해 폼을 지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도착하기 전까지 계속 손을 잡고 이야기를 이어나가 계셨습니다. 남편은 제 친구의 더럽고 추잡한 행동에 어떤 매력을 느끼는지 계속하여 얼굴을 가까이 붙이며 치켜듯했고 결국 서로 뽀뽀까지 하였습니다. 정말로 지저분하고 부끄럽고 혐오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딸에게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었으며 나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자마자 매우 무서우고 소름 끼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지는 않았어요. 그냥 화가 나서 마음이 역같았고 결국에는 남성과 만났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데 정말이라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그 추악한 장면을 녹화하여 저장했고 불륜을 벌인 두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바로 전송했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하기로 했죠. 어차피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요. 남편은 제게 욕설을 내고 난리를 쳤습니다. 야, 너 정말 미쳤어. 너 간음증 완전 야 어떻게 이런 걸 녹화해서 보관해놨어. 너야말로 정신병자 아니냐. 집에서 다른 여자랑 어떻게 안아안고 있었어? 난리를 쳐서 그리고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CCTV를 설치했던 거였어. 이건 졌어? 심지어 내가 이걸 설치하라고 먼저 말했잖아. 알았으면 조심히 써야지. 화 더러운 것들. 허씨 차 짜증나네. 억울해. 어떻게 말이야 나 계속 고민했는데 잘 됐어. 내가 이러니까 내가 바람을 핀 거야? 알겠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 줄 알아? 뭐, 다 때문에 바람을 폈다고. 진짜 웃긴 개 같은 소리야. 다 너, 진짜 천벌 받을 거야? 내가 인테리어 사업하고 얼마나 도와줬어? 내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그것도 내 친구라니. 와, 정말 더 어렵다 너. 얘야, 친구 지혜가 도 친구냐? 뒤에 씨에게 물어본 결과 학창 시절 왕따를 당했을 때 누가 그렇게 괴롭혔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 버릇이 어디론가요? 사람을 깔보는 버릇이 내가 괴롭히는 것보다 더 나빠요. 그래서 다들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걔 얼마나 챙기고 도와줬는데 아니라고 어차피 우리 지구도 아직 어리니까 이런 때에 원하면 좋지 하고 우리 서로를 깨끗하게 존중합시다. 부탁할게요.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 같아요. 이해해 주기를 바라요. 물론 다 힘든 시간에 내가 내 곁에 있어주고 챙겨줘서 고맙게 생각해. 하지만 넌 언제나 날 무시하듯 쓸데없이 애쓰곤 해. 알고 있어요. 너희 집이 우수한 점이 있어서 넌 항상 우리 집을 무시하듯이 말해왔어. 치는 일은 안 했지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인테리어 회사도 나를 통해 번창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내 실력 때문에 회사가 번창하는 것이지. 너도 그저 그런 것에 불과할 뿐이야. 단골 손님들을 유인해서 많이 왔다고 했는데도 또 그렇게 남자를 무시하다니. 그러지 마. 너를 받아줄 만한 사람 없다고. 남편은 예전부터 자존심이 강했어. 친정집에서 잘 사고 유복한 사람으로 살다가 일을 하면서도 깎아내리기도 했고 가끔 일이 잘 풀릴 때나 월급을 많이 받은 달에는 이상하게 제 일을 무시하고 질투하는 것 같은 말을 하곤 했어. 그냥 좁은 마음을 가진 남편이었지. 본인은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몫으로 일했어. 일을 해왔으나 여태 벌어들인 돈이 적어서 시장이 나와 다르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는지 계속해서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본인 자화자찬만 했어요. 저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본인의 어려운 과거 속에서만 살아가는 남편에게 늘 불만이 생깁니다. 하지만 진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를 어떻게 무시해. 게다가 오빠를 살려주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다니, 섬으로. 이 회사도 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도와줬는데 나라고 무슨 단골 손님들이 있어서 거래처 사람들이 당신에게만 공짜로 물어보았다고 생각해? 굽신거리면서 당신을 위해서 나도 노력했다고 그걸 아니까요?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맹세합니다. 남편의 가정을 무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눈에 띄는 것이 있다고 할 때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이 아프다고 하실 때마다 매일 주말마다 그녀를 돌봐드리고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사왔습니다. 김치냉장고도 시 모집이로 꾸며드렸죠. 저는 남편을 생각하며 이렇게 다정하게 대해왔는데 이젠 이렇게 무시당하는 게 매우 어이없고 화가 나네요. 그런데 남편과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더러운 외도녀인 친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정말 삼자 대화가 시작된 것이죠. 김지영 아니야. 문 좀 열어줘. 내 얘기 좀 들어줘. 난 너한테 할 말 없어. 혀로만 할 말이 될지도 모르죠. 어디서 그런 말을 하고 더럽다고 사야 하는 거야. 섞어 줄게. 집으로 자신있게 온 더러운 친구의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고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러운 친구 9명은 다음날 내가 일하는 사무실까지 찾아왔어요. 지용아, 야, 내 이름을 불러서 미안하다고. 이런 사과로 끝낼 일이 두 번째. 너희 남편이 병원에서 온 적이 있어 수액 주사를 맞는다고. 그때부터 그랬어. 우리가 자주 만나던 게.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어느새 나한테 스며들어 앉나 봐. 돌이킬 수 없게 되었어. 미안하다. 근데 진짜 우리는 사람이야. 이외에 초라. 야, 섞어줘. 어디서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 그래도 너한테 상간녀 소송 걸 거니까 그렇게 해라. 준비해라. 이윤해줘라. 제발 깔끔하게. 어쩌면 너랑 남편 사이 딴 게 없었으면 진짜 걔 이윤했을걸. 아이 때문에 살른 거 아니야? 솔직히 여태 정으로 살아왔잖아. 아앙. 그래서 제발 깔끔하게 끝내자. 진짜
이번에 제대로 된 사랑을 찾은 것 같아. 나도 이럴 줄 몰랐어. 더러운 그 친구는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은 때예요. 저는 양손과 양발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서 소란이 났어요. 평소 시모는 저를 참 잘해주셨어요. 시모는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하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형아, 너 밥은 먹었니? 아까 먹었어요. 어머님, 미안해요. 또 화를 내지 말아주세요. 전 그만 듣고 싶어요. 어이. 정말 내가 대신 사과할게. 진짜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조강지지를 버리고 잘 되는 게 없다고 했어. 아들에게 잘 말하게. 네 옳은 절대 하지 말라고. 너희들이 서로 좋아서 결혼한 거야. 다시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자. 남자들도 한 번씩 그래 좀 이해해 주세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별표 어머님. 한 번 되고 두 번 되는 거예요. 별표 바람. 별표 그것은 추워. 요. 별표 어머님. 저 바빠서 이만 끊겠습니다. 별표 들어가세요. 저는 주변의 만류에도 끄떡 없었어요. 특히 친정 아버지께서 정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만나라고 한 사람이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하면서 매일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별표 절대 아버지 탓이 아니라고 계속 말했습니다. 별표 그 남편은 이혼을 준비하면서 집을 나갔어요. 별표 무슨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별표. 그러나 저는 그 꼴이 너무 더럽고 보기 싫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더라도 그 더럽고 싫은 것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앞서 말한 대로 남편의 인테리어 회사에는 거의 80% 이상이 제 지분으로 속해 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 주변 상인들, 그리고 다른 단골 업자들까지 포괄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제 남편에 대한 더러운 일을 모두 고백하고 곧 이혼을 앞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지시하지 않아도 거래처 사람들은 남편의 회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이 거래를 끊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로 제가 남편의 회사와 관련을 끊으니 회사 업무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회계장부, 세금 처리, 거래처, 사람들 관리, 컴퓨터 업무 처리 등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가 없었죠. 결국 인테리어 회사는 조금씩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결국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이후 이혼 서류를 전달한 뒤 깔끔하게 이혼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고, 더러운 친구도 시인했기 때문에 이혼은 당연했죠. 당연히 딸아이 지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맞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더 유리했어요. 이혼 과정에서 남편의 회사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재산은 모두 받고 이혼을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알싸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그의 진짜 모습을 몰랐죠. 그 후에 남편이 내 뒷담화를 펼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는 돈도 있고 직업도 있어서 관심이 없었죠. 이상하게도 남편과 이혼한 후에 더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한창 주택 청약을 하고 있었는데 집 근처의 신축 아파트에 당첨되었어요. 남편이 떠나가자 오히려 행운이 찾아올 것 같았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마음을 잘 지낼 줄 알았던 어느 날 더러운 그 친구가 벼랑간이라는 중개사무소에 찾아왔어요. 조지영아, 잠깐 시간 되면 뭐 하는 거야? 너가 여기서 왜 있어? 아, 미치겠다. 자, 난 더 얼굴 보는데 더 미치겠다. 동네 사람들 얼굴 보니까 창피하니까 이제 여기 오지 마라. 오늘이 너 만나는 거 마지막이야. 야, 지금 회사 난리 났소. 회사 살 주문 어떤 거 다 캔슬려고 펑크하면서 진짜 완전 망하게 생겼다. 진짜, 자기씨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먹었어서 살이 시키려 나빠졌다고 해. 미용 감이 온 건데, 그래도 사람 하나 살려주겠어? 좀 추가 줘라. 1,000만 원만 빌려줄래? 그만 갚을게. 너가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 말을 하러 와서 참 억지로 웃음이 나는데 야, 진짜 사랑을 만났다면서 정말 세상에서 이런 감정이 처음이라면서 너가 나한테 했던 말 아니야? 왜 그 놈 알고 주는 거니까? 불안한 이
내가 말했잖아. 생각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너는 사람을 잘못 고른 거야?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퍼붓는 더러운 그 친구에게 뺨을 한 대 갈겨줬습니다. 야, 너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너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챙겨주는 자라. 어차피 이혼했고 다 끝났으니까 사람. 친구가 아닌 때 경고하고 싶은데 너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관심이 없고 너나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관없지만 안 행해. 그러면 너희들끼리 해결하시오. 아, 그리고 그 삼각계약이 내년에 끝난다는 거 알잖아? 월세가 올라갈 텐데 미리 준비하시오. 전 월세를 못 내면 담장을 나가거나 다시는 오지 말라. 얼굴을 보기만 해도 토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전에 술에 취한 채로 간혹 집에 찾아와서 이지우를 보고 싶다는 핑계를 대는 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세요. 야, 김주형. 어서 안 나와. 집에 가끔 찾아와서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난리를 쳤어. 심지어 따라 이지우 유치원까지 찾아와서 아빠 흉내를 내려고 했어. 아이 유치원을 마련하려고 갔었는데 낯익은 자동차가 있었고 그 놈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지우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어. 정말 그 순간 제가 발이 망치고 앉았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몇 살이라고? 아, 괴산 놓을 수 없지. 아침에 지옥 같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어서 병원 데려가서 주사 좀 맞아야 해. 게다가 여기가 조문이라니. 어떻게 이러지? 나한테 말도 없이 너 이제 지워, 아빠. 아니야, 뭐? 나 치우지 말라 했잖아. 너 우리 주 건드리지 마라. 내 꼬야. 정말 남편은 눈알이 돌아가라고요. 아마도 수련자를 하고 모양이었습니다. 연신 딸을 괴롭히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유치하게 앞에서 온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따라서 지우라고 데려가겠다고 난리를 썼어요. 저는 딸아이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속상해서 눈물이 났지만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동네에서 망신이었습니다. 약 임종 아니오보. 우리 다시 압축까지 더 만한 여자는 없어요. 흔들리는 날 잡아주는 사람은 너뿐이고 우리 지우를 봐서라도 다시 살까? 잘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뭐야, 그 더러운 삼자 잘라버리기 전에 조용히 여보세요. 우리 이혼해야 해야 진정으로 사랑을 찾아놓고 그 더러운 놈과 행복하게 살아 찾고 싶으면서 너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 나쁘다 미안해 치해인지. 그 녀석도 다 떠났어 찾나라. 배가 알고 지되고 나니까 홀랑 헤어지자고 하더라. 50번째 차 내 입에서 배신자라는 말이 나오니 누가 배신자인데 나. 우리 딸 앞에서 경고하는데 다시는 오지 마. 너 지난번에도 유치원 선생님한테 들어보니까 여길 찾아 왔다고 하면서 그리고 이사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차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빠 없이 생각해가며 살 거야. 아, 참, 나한테는 남자친구가 생겼어. 너보다 훨씬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야. 돈도 잘 벌어서 역시 내 수준에 맞는 사람만 나오니까 이렇게 편한 거야. 어쨌든 너 덕분에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이젠 이야기하겠는데 너 이런 태도만으로도 망할 줄 알았어. 자신의 위치를 알고 살아야지. 그래야 인정받아. 여자친구라며 사이가 망가진 채 남자를 만나는 건 남편이 나한테 손을 내밀며 위협하는 상황이었어. 화가 정말 세차게 난 모습이었지. 제가 맞서 싸우자 전 남편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정강이를 잡고 꼬집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딸은 아빠가 무섭다며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정말 다시는 못 볼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때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숙취하기로 했지만 전 딸아이를 생각하면서 이를 악물렀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폭력적이고 술만 먹어대는 사람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제가 용납할 수 없었어요. 이어서 자꾸만 찾아와서 괴롭히는 사람은 아빠가 아니니까요. 결국 저는 주변 지인들에게 알아보면서 남편에게 접근 금지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됐습니다.
매일 와서 괴롭히고 협박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는 법원에서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인데 이 처리 과정이 매우 복잡했어요. 하지만 미룰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친정 아버지의 지인 중에 이 분야를 아시는 분이 있었고 결국 몇 달 안에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 더러운 사람을 이제 만나지 않게 됐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후 전 남편은 저희에게 찾아오지 않았어요. 다행히 무사히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인연이었어요. 한창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에 퍼질 때 남편이라는 더러운 존재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아와 의정부로 얼마 전 이사를 했습니다. 공기도 좋고 마음도 편안해서 정말 좋았어요. 제가 이쪽에서 부동산 중개소를 열었고 나름 잘 되고 있습니다. 딸아이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처음에는 아이가 아빠를 꽤 찾았지만 이제는 적게 찾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새로 사귄 남자친구가 아빠 역할을 잘 해주고 있어요. 정말 전 남편과는 다르게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제가 겪어보니 바닥난 사람은 끝까지 속을 썩여 더 나가더라고요. 게다가 한 번 속이면 영어도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도 신중하게 결혼을 선택하시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혼 요즘 세상에서 이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또 다른 기회를 갖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열쇠라고 생각해요. 모두 힘내세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